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시장 리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날에 공부했던 게 수소, 그리고 신재생, 메타버스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이 세 가지 섹터로 이제 압축을 했고, 이 압축한 내용 중에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와 메타버스는 왜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냐면, 뉴스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받고,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 받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수소를 받겠죠.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과거에도 몇 번 수소를 지원하겠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주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뭐 끌리진 않지만, 전날에 공부한 것 중에서 그나마 갈만한 거는 수소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 세 가지를 봤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SPR셀, 이 친구가 워낙에 끼가 좋다 보니까 정말 잘 움직여주는 친구다 보니까 봤는데, 갭이 5% 뜨는 걸 보고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전반적인 애매모호한 재료로 갭이 뜨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시초가가 고가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초가 부분에 사게 되면은 물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애매하게 갭이 뛰면 저는 시초가에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데 이 친구가 거래량이 굉장히 없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는 수소는 생각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봤는데, 이걸 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차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차트를 너무 좋아서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했는데, 시초가 부근에 얼마를 매수를 하냐면 그냥 200만 원어치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어치만 사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 친구가 부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찰병만 아주 소액만 사놓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사주던, 뭐 그렇게 하든 간에 시초가에는 바로 갭이 뜨는 경우라면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샀는데 뭐 나중에 뭐 흘러내리죠. 관심도 별로 못 받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그 매매했던 종목은 S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징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관심을 뽑았던 섹터들 특징을 보면 다 갭이 떴죠, 아침에. 얘도 S에너지도 갑자기 2.5% 떴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2% 떴고, 그리고 SPL도 5% 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골고루 갭이 뜨는 경우는, 제가 뭐 자주 말하지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바로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달려들면은 되게 위험 부담이 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S에너지가 아니라 처음은 OCI였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 이 친구가 여기서 갭이 뜨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요. 그러니까 주가가 10만 원 단위인데 6만 7천 주가 터진다는 것은, 이거 어마하게 터진 거죠. 이게 주가가 만 원에 6만 주면 6억인데 이게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67억이 터진 거예요. 1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쪽이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S에너지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S에너지를 이쯤에서 나올리나 모르겠는데, 타점은 제가 그 단주를 많이 쳐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는 보여줬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이쯤에서 샀어요. 이쯤에 사고, 이쯤에 팔았어요. 이쯤에. 여기는 단주 매매를 많이 쳐가지고 바이앤셀을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쯤에 사고 이쯤에 팔아가지고 제가 많이 사진 않았어요. 3천에서 4천 정도만 샀고, 그래서 100 얼마 원 좀 150만 원 정도를 먹었는데, 그걸 크게 먹은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비중을 좀 많이 크게 실었으면 어땠을까. 뭐 지나가 보면은 이런 건 항상 아쉽게 느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가 끝났으면 가장 베스트였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돈이 몰리는 그런 섹터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하루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는 특히 유동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전에 뭐 돈이 몰리는 구간에 한번 나왔다 싶으시면 거기서 수익을 한번 냈으면 한 테포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다른 기회, 나머지 이제 장이 약간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기회가 나오면은 그 기회에 돈이 몰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뭐가 나왔죠? 이런 게 나왔죠. 애플페이. 애플페이가 나왔는데 뭐 기사는 어떤 기사 나왔냐? 사실은 애플페이에 관련해서는 너무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였죠. 이 전자신문 여기가 애플페이에 관해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뉴스가. 근데 보면은 1시 15분에 뉴스 나왔고 1시 16분에 요즘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가지고 바로바로 주가가 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깝게도 이때 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로 뉴스 온 걸 봐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을 때가 이때였어요. 주가가 이때 이북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분명히 괜찮은 자리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뭐 일봉도 잠깐 볼까요? 일봉도 보면은 신고가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가면은 이제는 저항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를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밥 먹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밥 먹자. 이거 매매하면서 밥 먹으면은 이게 밥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약간 느낌 그러니까 그냥 매매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게 정말 가는 거 보고 또 후회를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매매를 안 한 것도 뭐 여기서 매매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했고 대신에 여기서 매매를 했을 때 당연히 뭐 빨리 봤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보를 늦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한 이쯤에 봤겠죠. 이쯤에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쯤에 매수하면 너 고점이니까 불안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준만 잡으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여기 뭐 주변에는 여기서 이제 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되게 잘하신 거예요. 대신에 반드시 손절 기준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 매매하신 거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후발주에서 기회가 굉장히 엄청난 게 있었죠. 에이텍 TN. 이거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도 이거 매매했어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2%밖에 못 먹었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거는 뭐 되게 아쉬운 내용이지만 이거는 이제 애플페이 뉴스가 나와주면서 간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뉴스를 알았어요. 이 재료를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뉴스는 이게 애플페이와 관련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나왔던 거죠. 에이텍 TN 이게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ATTN 애플페이와 티머니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ATTN은 티머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정보통신이 엄청 가주면서 이제 후발주로 부각을 받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찾아볼게요. 이 애플페이하고 티머니 그 관련 있는 거는 사실 이미 나왔던 거죠. 8월 30일에 어디 있더라? 이게 잠시만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애플이 여기 있죠. 현대카드와 함께 티머니가 애플페이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보시면 8월 30일이에요. 8월 30일에 주가를 얘가 부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8월 30일 날 보시면은 보이신 대로 굉장히 조용했죠. 보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오늘 뒤늦게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가 기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오늘 이렇게 상한가하는 모습은 절대 안 나왔어요. 이건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모습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2시 4분 이때 여기서 기사가 나와주니까 이제서야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이 친구가 기사가 나올 환경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사실은 왜 8월 30일 날은 얘가 주가가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한국정보통신이 그때는요 얘가 차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보시면 이게 8월 29일이죠. 그 다음 날에 기사 나오면서 엄청나게 가주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차트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은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후발주를 찾지 않아도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페이를 매매할 거라면 여기서 이걸 매매하지 많은 사람들은 굳이 오르지 않은 걸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큰 손들은. 왜냐하면 큰 손들은 항상 많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원하거든요. 그 많이 사주는 큰 손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그 ATTN이 별로 부각을 받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죠, 얘기가. 왜냐하면 얘는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7천 여기 얼마였지? 여기가 7,500원이죠. 지금 16,950원까지 올랐죠. 그럼 벌써 2배, 2.5배 이상 엄청 많이 올랐죠. 거의 한 2.5배 가까이 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ATTN은 보시면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정말 바닥이었죠. 별로 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차트가 바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받기 쉬운 자리였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나 기사를 쓸 때는 기자분들은 조회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기사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 날은 이미 한국정보통신이 굉장히 차트가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ATTN을 기사를 써봤자 사람들은 이걸 사지 ATTN을 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얘가 먼저 엄청 올라가 주면서 이 친구가 먼저 여기서 엄청 올라가 주면서 2시 4분, 2시 4분 이쯤이었죠. 이미 엄청난 고가로 엄청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정보통신을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기사를 써주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 뭐 애플페이 뭐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뭐 좀 지엽적인 거고 되게 크게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큰 흐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매매는 어떤 매매였냐면 오전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크게 돈이 흘러가는 그런 환경이 보였을 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관련주에서만 매매를 하고 매매 끝내고 그 다음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후에 애플페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터졌을 때 사람들의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그 다음 매매를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매매 가장 베스트, 가장 잘한 매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매매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케이스예요. 오전에 신재생에너지 매매, 그러니까 태양광이든 뭐든 신재생에너지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안 하고 있다가 지켜보다가 오후에 애플페이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서 매매하고 이 두 가지로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장은 굉장히 아쉽지만 크게 보자면은 또 배울 것도 되게 많은 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